Misha Россия. Привет! 안녕하세요. 미샤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수격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수격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예문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Я кориц, я кориц.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도 함께 보시면요. Я кореянка, я кореянка. 자, 요거는 국적을 뜻할 때, 국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자, 이 위에와 아래 중에 어떤 게 남성일까요? 자, 어미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그쵸? 요거 위에 자음으로 끝나니까 위에가 남자. 그리고 밑에는 아로 끝나니까 여잔가 보다. 그쵸? 확실히 파악이 되죠. 그런데 까레이츠, 까리안카 이건 어느 국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레이스키. 그쵸? 요거 이제 고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까레이스키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원래 까레이스키는 영어로 치면 코리안 하면서 한국인의 한국식의 하는 형용사고요. 정확하게는 까레이츠, 남자분은 까레이츠. 그리고 여자가 되면은 까리안카 이렇게 해서 국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분이시면 야 까리츠,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이시면 야 까리안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와 비슷한 예를 한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온 이뽀니츠, 온 이뽀니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이요. 아나 이뽀니까, 아나 이뽀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발음 들어보니까 대충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예, 온 이뽀니츠 하면은 이뽀니츠는 일본을 뜻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일본 남자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여성이 되면 일본 여자가 되면은 아나 이뽀니까 하고 이렇게 아로 끝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적에서도 성을 표현할 때는 남성은 자음 그리고 여성은 아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보시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또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요. 온 기타이츠, 온 기타이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이요. 아나 기타 이안까, 아나 기타 이안까. 자, 요거 딱 발음 들어보니까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자, 여기서 끼따이츠, 끼따이안까, 끼따라는 말이 공통인데요. 이게 바로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끼따이츠 하면은 그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남자입니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아로 끝나니까 아나 끼따이안까 하면은 그 여자분은 중국 여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국적을 소개할 때는 대체로 남성은 예스로 끝나고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얀까 형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국적을 소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끝나고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시면 자, 요거는 좀 형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보시면요. 야 로스키, 야 로스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요. 야 로스카야, 야 로스카야.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나라. 그렇죠. 요거는 러시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로스키 하면은 당당하게 저는 러시아 남자입니다.가 되고요. 야 로스카야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야로 끝나게 나오면은 저는 러시아 여자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성을 표현할 때는 남자는 자음으로 끝나고 여성은 아야로 끝나는 것을 이 국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어민을 만나게 됐을 때 국적을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됐죠. 어떻게 소개하면 되죠? 남자분인 경우에는 야 까리츠 이렇게 씩씩하게 소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성분일 경우엔 야 까리 얀까 이렇게 부드럽게 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예문 아마 보신 적 있을 건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 스튜던트, 온 스튜던트 어떤 뜻이죠? 자, 온은 영어로 치면 he에 해당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그 남자는이었고요. 스튜던트, 그쵸? 그 남자는 대학생이다 라는 말이었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온 스튜던트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성도 자음으로 끝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on student 이렇게 절도 있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나 스투지엔까 아나 스투지엔까 하고 이렇게 여성이다 보니까 아로 끝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어감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여성이다 라는 거를 아나 스투지엔까 아라는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보다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시면요. 온 우치질 그리고 또 하나 아나 우치질니까. 자, 위에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밑에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르치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위에와 아래 중에 어떤 게 남자 선생님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온 우치질 절도 있게 이렇게 끝나니까 위에는 그 남자분은 선생님이시다가 되고 그 밑에는 아나 우치질니짜. 요 우치질니짜라는 말도 이 여 선생님이라는 말도 이렇게 아로 끝나서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직업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직업을 표현하는 말도 이렇게 성을 명확하게 남자면 자음으로 여성이면 아와 야로 이렇게 아야로 끝나서 이렇게 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쓰는 문장. 자, 요번에는 형용사 형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보시면요. on красивый. 그리고 여성을 보시면요. 아나 красивая.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무슨 성일까? 자, 함께 읽어보신 다음에 보실게요. 아노 красивое 라고 돼 있어요. 자, 첫 예문은 on красивый. 자, 요 красивый 할 때 이 крат고에 짧은 이로 끝났잖아요. 짧은 이는 제가 어떤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요거는 자음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on красивый 하면은 절도 있게 끝나는 남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красивы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красивы가 무슨 뜻이었죠? 예. красивы는 영어로 하면 beautiful, 아름답다, handsome, 잘생겼다, 뭐 멋지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on красивый 하면은 그 남자는 잘생겼다, 훈남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아나 красивая. 아나 여성이니까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도 красивая 아이야로 끝나서 이렇게 여성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어떤 뜻이 되죠? 그래서 아름답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노 красивое. 자, 오예로 끝나면 제가 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예. 그렇죠. 애매하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애매하니까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중성인데 그러면 이 안어는 뭘 지칭할까요? 예, 보통은 이 중성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지칭하기보다 사물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쁘다, 멋지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성이니까 이것도 오예로 형용사 어미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표현하던 이렇게 성을 맞추는 게 기본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몸으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단어 이제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시나. 자, 요거 발음이 글자랑 좀 다른데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 계실 건데요. 요거 원래대로 하면은 무쥐 취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역행동화가 되니까 무쉬 취나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무쉬나 발음이 되냐면 무쉬 취나 하면은 발음하기도 불편하고 또 침이 튄다던가 이렇게 듣기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부드럽게 유하게 발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쉬나 라고 발음을 하고요. 의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무쉬나라는 단어 이제 남자분들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여자분도 당연히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해두실 건 뭐냐면 러시아에 제가 가봤더니 이 세 가지 M이 있는데 이 세 가지 M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러시아에서 활동하실 때 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남자 화장실이 첫 글자인 M 하고 이렇게 글자가 약어로 붙어 있으니까 혹시 화장실 가실 일 있을 때 M
M이라고 써 있으면 아 여기가 남자인가 보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M이 아닌 다른 글자가 쓰여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보시면요. brat. 그래서 요거 영어 brother와 발음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요거 남자 형제를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무시나도 그렇고 브라트도 그렇고 당연히 남자니까 요건 자연스럽게 남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빠. 그렇죠. 마마의 짝꿍인 빠빠. 아빠니까 아빠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자죠. 빠빠 남자였고요. 좀 이제 컸어요. 커서 성장해서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 아버지는 러시아어로 아찌츠 하고 부르고요. 아버지 이것도 당연히 남자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의 일생을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아주 무르익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두시카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두시카 당연히 할아버지도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으로도 남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3M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자 화장실은 약어로 뭐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죠. M. 무시나의 첫 글자 M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는 남자분은 M으로 가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보실 건데 여성은 러시아어로 젠시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쥐 첫 글자를 따서 여성용은 쥐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남성용은 무시나의 M 그리고 여성용은 젠시나의 이 쥐를 참고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가지 M 있어요. 자, 요거 되게 크죠. 그렇죠? 요거 이 M은 뭘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자, 요 M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 가시면 모스크바에서 보실 수 있는데 자, 밑으로 가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철 밑으로 가니까 전철 지하철인데 지하철 밑으로가 첫 글자가 이것도 역시 M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철역 전철역도 역시 이 M이라고 해서 멀리서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M자로 크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러시아에서 교통수단 이용하실 때 이 M자를 잘 찾으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M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자, 요거 싱글한 M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맥도날드 매장인데요. 자, 러시아에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맥도날드 매장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M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거 구분을 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 이제 러시아 음식 주문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 가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요 M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요 발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도날드스 하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 귀에 친숙하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제 여기 찾아가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맥도날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 사람들은 이 맥도날드를 그래도 비교적 고급 식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이 매장을 레스토랑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할 때도 많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요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은 소련이 붕괴될 무렵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냉전 시절 때 미국이랑 아예 교류가 금지가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이렇게 맥도날드 매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미국 이 문물, 이 음식을 접해보겠다고 햄버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몇 킬로나 줄을 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햄버거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예전에 훨씬 더 많았던 게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제가 무시나 하면서 그건 M, 남자였고 젠시나, 그게 쥐, 여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젠시나, 그쵸, 요게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 여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터라, 그래서 요거 영어 sister랑 발음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자 형제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마. 그래서 아까 빠빠의 짝꿍 마마. 엄마죠. 어느 나라를 가나 이 엄마라는 말의 발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마, 엄마였고요. 이제 컸어요. 커서는 이제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죠. 그 어머니는 러시아어로 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난 성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이렇게 남성, 여성 구분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할아버지의 짝꿍은 누구죠? 그렇죠. 바부시카.
바부시카라고 하는데 할머니 이것도 당연히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난 성이 뭐냐에 따라서 성구분이 된다. 다시 한번 머리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사물에 대해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은 어미에 따라 구분한다. 이게 뭐 별다른 색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자, 보시면 남성은 뭐로 끝난다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게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야, 섬세하게 아야로 끝나면 여성이 되겠고요. 끝으로 중성은 오예, 이도저도 아닌 애매하게 오예로 끝나면 중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요. 자, 스톨. 자, 요거 자음으로 절도 있고 씩씩하게 끝나죠. 요거 어떤 뜻이었나요? 그렇죠. 요거 책상, 탁자, 식탁에 해당되는 영어로 데스크에 해당되는 뜻이었죠. 스톨 남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제이. 자, 요거는 박물관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자, 이크라트코이로 끝나면 요 이크라트코이 뭐라고요? 그렇죠. 자음 계열이었죠. 그러니까 무제이. 요것도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이 되겠고요. 여성은요. 대표적인 단어 가지에다. 자, 요거는 영어로 하면 newspaper, 신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로 끝나니까 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리에 분야. 자, 지리에 분야는 어떤 단어냐면요. 요거는 도시에 상대되는 말. 예, 맞습니다. 농촌, 시골, 촌에 해당되는 말이 지리에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에다도 그렇고 지리에 분야도 아야로 끝나니까 여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중성을 이제 보시면요. 아크노. 요거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윈도우에 해당되는 창문의 뜻이었죠. 그래서 오로 끝나니까 아크노는 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리에. 요거는 바다, C에 해당되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예로 끝나니까요. 오 예로 끝나는 아크노와 모리에는 중성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성구분을 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살짝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자, мя기즈낙으로 끝나는 단어가 남성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한 가지 예외라면 예외인데 요거 구분하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 이제 남성의 대표적인 걸로 슬라바르. 자, 슬라바르가 뭐냐면 슬로버라는 말이 word,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단어가 모여 있는 것. 뭐죠? 그렇죠. 딕셔너리,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바르는 요거는 남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мя기즈낙으로 끝나는 또 다른 이제 여성 형태를 보시면 노치. 자, 노치는 뭐냐면 night, 밤의 의미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밤 하면은 음기가 강하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여성으로 치죠. 그래서 러시아어에서도 여성이 되겠습니다. 요 мя기즈낙으로 끝나는 말이 어떨 땐 남성이고 어떨 땐 여성인데 그거 구분하는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이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달 이름 1월, 2월, 3월 이렇게 달 이름 있잖아요. 그 달 이름은 100% 남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요. 자, 1월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인발. 자, 1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월은 피브라. 잘 보시면 요게 January, February 이런 발음이랑 어느 정도의 살짝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 1, 2월 보셨고 너무 많으니까 제가 끝까지 나열드릴 수는 없고 지까브리. 요게 12월에 해당되는 말인데 지까브리. 이렇게 1월부터 12월 이 мя기즈낙으로 끝나는 이 월의 명칭은 100% 남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더 제가 보기엔 요긴한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전미사 젤이나 아리라는 전미사 이렇게 끝나는 말에 붙는 말이 젤이나 아리 이렇게 끝나는 말이 있는데요. 요렇게 끝나는 말은 100% 남성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로 끝나냐면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으로 보통 직업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실제 예를 보시면요. 자, 첫 단어 이렇게 읽어요. 비싸죠. 여기에 젤이라는 그 전미사가 들어가죠.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비싸지라는 말이 write, 쓰다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 뭐죠? 그렇죠. 작가죠. 그러니까 비싸지를 하면은
이제 쓰는 사람, 작가가 되고요. 이렇게 뭐뭐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젤이 붙었으니까 요거 성이 뭐라고요? 그렇죠.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자, 요거는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시크릿다리, 시크릿다리. 자, 저는 이 단어, 러시아어 단어 이 단어를 보면서 아, 비서라는 직업이 이런 일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 요 비서할 때 비가 바로 secret. 영어로 secret이 뭐죠? 그렇죠. 비밀이었죠.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 회사나 뭐 이렇게 조직,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의 그런 비밀을 잘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이 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젤 미야키즈낙, 알 미야키즈낙 이렇게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을 뜻하는 이런 전미사가 붙게 되면 100% 남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사회활동을, 바깥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업을 뜻하는 명칭은 거의 다 남자였거든요. 사회활동을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젤 미야키즈낙, 알 미야키즈낙으로 끝나면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거는 대개는 여성이다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성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복수,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단어를 이제 복수 형태만 이렇게 보여드릴 뿐이에요. 자, 어려울 게 없고요. 자, 여기에서 복수 전미사, 복수는 뭐가 붙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위에 보시는 대로 의 아니면 이, 의 아니면 이로 끝나면 복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뒤에 이렇게 나와버렸는데요. 중성은 예외예요. 중성은 러시아어 이렇게 단어 중에 10% 미만 이렇게 비중은 많지 않은데 예외적인 경우에 자, 중성은 복수가 되면은 오일 경우엔 아라는 어미로 바뀌고요. 그리고 예일 경우에는 야라는 이렇게 연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수전미사 중성은 이렇게 아와 야로 된다는 거 지금 기회에 한번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store, 이거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책상이었죠. 책상은 stolly, 강세가 뒤로 바뀌는데요. stolly 하면서 요 의가 기본 복수 전미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제이, 요거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요거 박물관이었죠. 요 복수가 되면 무제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개가 좀 갸웃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떨 때는 위에 stolly 할 때는 의인데 어떨 때는 또 이가 되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싶으실 텐데요. 요거는 요게 경음이냐 아니면 연음이냐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store, 요거 L, 요거 경음이었죠. 그러니까 stolly. 기본적으로 복수음이는 의가 되고요. 경음이 아닌 이끌었고 요거는 이제 연음이 되니까 요런 경우에는 같은 연음, 의 대신에 연음이니까 이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무제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슬라발, 요거 어떤 뜻이었죠? 사전이었죠. 그러니까 슬라바리에 이것도 강세가 뒤로 오는 건데 슬라바리 하면서 이 연음 기호니까 이것도 같은 연음 슬라바리 하면서 의가 아닌 이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연음으로 끝나는 말은 복수가 되면 복수에서도 연음인 이가 붙는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도 똑같은 요령인데요. 자, 가지에따 요거 신문이었죠. 그럼 복수가 되면 가지에띠 이렇게 복수어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찌리에브냐 요거 이제 찌리에브냐 야가 연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수어미도 찌리에브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노치 요거 아까 밤이라는 뜻의 여성이었죠. 자, 복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게 미하키스나 연음으로 연음기호로 끝나니까 노치 이렇게 같은 연음 복수 전미사가 붙고요. 자, 끝으로 이제 중성만 보시면 되는데 중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아니면 야. 오는 아가 붙고 그리고 얘는 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아크노는 복수가 되면 강세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오크나 어쨌든 복수 전미사는 오가 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레는 얘니까 야로 바뀌어서 강세도 역시 뒤로 가는데요. 마리아 하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복수가 되면 아로 그리고 얘는 야로 바뀐다는 거. 똑같이 이것도 얘가 연음이니까 이것도 연음으로 바뀐 거고 위에는 경음이니까 경음으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치만 아시면 요 원리는 이렇게 쉬우니까요. 요 이번 기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러시아 혹시 따로 이렇게 교재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서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느 교재나 소개가 되거든요. 요걸 보셨을 건데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는 이거를 마치 되게 대단한 규칙인 양 해서 이거 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실제 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나와요. 게, 가, 하, 뢰, 샤, 최, 샤. 요 다음에 이제 복수점사 예를 들어서 의가 와야 되는데 요게 의가 아니라 이 다음에는 이가 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제 예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요거 끄니가 자, 요거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이죠? 예, 요거 책, 무옥에 해당되는 책이라는 도서라는 뜻의 단어고요. 자, 끄니가 요거는 복수가 되면은 보통 복수가 되면 끈이 의 아니면 이가 오니까 끈이 그이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요거는 끈이 기가 돼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자, 한번 의를 넣고 발음을 해보시고요. 여기 이 대신에 의를 넣고 발음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 이를 넣고 발음을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끈이 그이, 끈이기. 자, 어떤 발음이 편한가요? 끈이 그이가 편한가요? 아니면 끈이기가 편한가요? 자, 보시는 대로 끈이 그이 발음 힘들죠. 자, 끈이기 발음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서법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발음이 이로 하니까 더 편하더라. 그래서 이가 되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 보시면요. 자, 우치닉 복수가 되면 우치닉기 하면서 뒤로 가는데요. 요것도 보시면 요게 우치닉끼가 편한가요? 우치닉끼가 편한가요? 당연히 우치닉기 발음이 더 편하죠. 그래서 복수점유사 이 발음이 뭐가 편하냐에 따라 이 의 대신에 이가 오는 걸 뿐이니까요. 요거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보시면요. 노시 요거는 이제 칼, 나이프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복수가 되면 역시 좀 강세가 뒤로 가요. 자, 그래서 나쥐가 되는데 요거 나쥐 발음이 안 되죠. 나쥐 이게 더 편하죠. 이제 같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예를 보시면요. 까란다쉬 요건 연필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요것도 까란다쉬 강세가 또 뒤로 가는데 까란다쉬 하면서 쉬가 아니라 쉬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뭐가 편하냐에 따라 달린 것은. 그 다음에 브라치. 자, 브라치 뭐였죠? 의사였었죠. 그리고 복수가 되면 브라치가 되는데 이것도 의보다는 브라치가 아니라 브라치가 편하니까 이렇게 의 대신에 이가 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발음하실 때 편한 쪽으로 가면 되니까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수와 복수 이렇게 수를 사용할 때 수를 이렇게 회화나 이렇게 작문을 하면서 쓸 때 어떨 땐 단수고 복수지 요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구분하는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영어나 유럽어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많이들 배우셨을 건데요. 그거와 이제 그거 이치와 똑같아요. 보시면 자, 추상, 물질, 집합명사 이거는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단수로 대부분 칩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요. 자, 바다. 자, 요거 바다, 나의 강세가 오는데요. 저는 요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물, 바다, 물. 그래서 바다는 물이 되겠습니다. 자, 바다, 물이니까 이거 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잡히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브라브다. 요 브라브다는 진리, 진실의 의미가 있어요. 브라브다. 자, 요 진리, 진실도 추상명사잖아요. 셀 수가 없으니까 요것도 단수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카. 요 영어로 하면 physics. 그러니까 물리학이 돼요. 자, 발음도 비슷하죠. 피지카. 요거 당연히 학문이니까 이것도 셀 수가 없겠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vozdukh. 요거는 공기인데요. 공기도 셀 수가 있나요? 그렇죠. 셀 수가 없고. 자, 끝으로 줄리에자. 자, 줄리에자는 요거 철이에요. 철. 강철할 때 그 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물질이니까 요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로 친다. 또 다른 또 이제 예를 보시면요. мясо. 자, мясо는 육류. 우리가 이제 고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мясо는 육류, 고기를 지칭하고요. 요 고기도 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수로 칩니다. 그다음에 사하르. 요거는 설탕인데요. 설탕도 그 많은 알갱이 다 셀 수 있나요?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수로 칩니다. 그다음에 흘립. 요것도 빵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몇 조각, 몇십 조각, 몇백 조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립, 빵 요것도 단수로 칩니다. 그 다음에 빠수다, 빠수다. 자, 빠수다는 뭐냐면은 요거 식기, 그릇류를 통칭해서 전체를 통칭해서 집합명사인데요. 그릇 전체를 빠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명사가 돼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것도 단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라조시, 말라조시 하고 발음을 하는데 요거는 청년층 할 때 그 청년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 청년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집합명사로 말라조시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집합명사 하나로 치니까 요것도 늘 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신 거는 단수로만 쓰이는 예였는데 반대로 복수로 쓰이는, 복수로만 쓰이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복수로 쓰이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부분 이상으로 구성이 된 것. 2개 이상이니까 2개부터는 복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요. 자, 무리오기. 요거 제가 그 그림 이렇게 바지 통 하나 있는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렇죠? 요거 바지가 통이 2개니까 두 부분이 돼서 요거 무리오기 복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치끼. 자, 아치끼가 뭐였죠? 예, 뭐 여기 보이긴 하지만요. 아치끼는 이렇게 안경이죠. 이게 안경이 알이 2개고 뭐 다리도 이렇게 2개고 뭐 이렇게 수많은 부품으로 또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치끼도 러시아 사람들은 안경 복수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스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차이콥스키를 취콥스키라고 했던 것처럼 차의 강세가 없으면 취스이 하고 발음이 됐죠. 그래서 취스이는 뭐냐면 차스가 원형 차스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hour 시간이라는 뜻인데 복수가 되면은 시계가 돼요. 왜냐하면 시계도 시침, 분침, 초침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복수로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스이 복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와로다. 자, 요것도 복수인데 이거는 왜 어미가 아지? 예,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아로 복수 어미가 되는 거는 중성 오일 경우엔 아가 됐었고 그리고 예일 경우엔 야가 됐었죠. 그래서 와로따는 요거는 원형이 중성이었어요. 그래서 복수 어미가 와로따 아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대문인데 요게 왜 복수냐 하면요. 자, 보시면 문도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는 문, 밀어서 열 수 있는 문들이 있죠. 그래서 양문으로 돼 있는 거는 이 바로 와로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젠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이게 머니가 되겠습니다. 머니도 이 돈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복수로 칩니다. 또 다른 이제 복수 예를 보시면요. 자, 노즈니츠. 자, 요거 가위라는 뜻인데요. 가위도 날이 2개죠. 그러니까 복수로 칩니다. 그 다음에 까니꿀리.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뭐 직장인들에게는 요거는 휴가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방학이나 휴가의 뜻이고 까니꿀로 요것도 휴가가 하루가 아니죠. 보통은 며칠씩 되니까 요것도 복수로 칩니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휴가를 법적으로 1달 이상 갈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1달 이하로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럼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아주 휴가를 이렇게 시간을 즐겁게 즐기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까니꿀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것도 복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라둑트. 요거는 원형이 프라둑트. 그러니까 영어 단어 product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 복수형인데요. 프라둑트가 되면 요건 식료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이 한 가지 종류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프라둑트 하면은 바로 이게 식료품들이 돼서 복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 가셔서 간판에 프라둑트가 써 있으면은 먹을거리를 살 수가 있으니까요. 프라둑트 식료품점 요 간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시 하고 발음을 하는데요. 요것도 야채 채소가 되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도 복수로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룩트 하고 발음을 하는데 요것 과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룩트도 복수로 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 수 그리고 이제 넓게 격까지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자, 끝으로 오늘의 회화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오늘 회화로 부탁을 예로 든 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러시아 처음 갔을 때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는 말도 잘 모르고 러시아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현지 사정은 더더욱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현지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텐데 그러려면 부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생존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자, пожалуйsta는 요거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요거 영어로 하면 please, 제발요,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please 하면서 많이 썼죠. 이 please에 해당되는 말이 러시아로 пожалуйста고요. 어떤 상황에서건 이렇게 우리 그 슈렉에 나오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 있죠. 그 눈망울처럼 손을 모아서 애처로운 눈길로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하면은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도 들어주고 싶어지니까요. пожалуйста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을 청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을 청할 때요? 예, 맞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랑 오늘 배우신 표현 다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파시바.